아저씨, 여기 앉으십시오. 왜 군대 아저씨한테 양보를 하니 애들이? 뭐라고? 영훈아. 애들이 참 기특하구만요. 예.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항상 자리를 양보하자 해서 버스랑 이렇게 하면 우리 노약 좌석이 있듯이 북한은 군인 좌석이 있고 그다음에 기차 같은 경우는 군인 칸이 따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 TV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북한 미녀들인데 또 북한 미녀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렇죠. 네. 뭐 여성 이름 하면 딱 3명 유명한 거잖아요. 네, 여성이라면. 김여정, 네. 리설주, 네, 현송월. 근데 미녀 하면 2명으로 추려지죠. 아, 그럴 수가 있네.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리설주. 갈래길 많아도 와, 나 이거 제대로 보기 처음이야. 만 걸었네. 경사가 걸어온 발자국 아, 저 반달 눈웃음은 그때도 정말. 어머니 저국이 걸어온 승리의 그 길에 빛나네. 어머니 저국이 걸어온 승리의 그 길에 빛나네. 경사가 아메리카노 닮았는데? 발자국 승리한 어머니 저국이 영원히 기억해 준다네. 루루루루루 발자국 오. 목소리가 의외로 좀 이렇게 약간 굵네. 중저. 베이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뭔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하면 되게 막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목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부드럽고 목소리도.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약간 부드럽게 모성애 느끼게 이렇게 들렸어요. 모성이 저도 목소리 때문에 뭔가 네. 이렇게 좀 강함이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목소리, 좀 보이시한 목소리라고 하는 그걸 좀 김정은이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목소리 같아요. 왜냐면 모란봉악단이고 리지나도 되게 김정은이 되게 아끼는 가수거든요. 어허. 그 가수가 되게 비슷해요, 목소리가 아까. 허연 나는 용사들 위해 새기는 훈장미가 말아라.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에는 무조건 넓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네. 더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삐뚤게 속에는 넘치고 뭐 이런 식으로 노래 창법이 다 그랬는데 김정일 시대 들어서면서 뭐 염청이라든 김정일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그 염청이도 되게 보이시하게 목소리를 시원하게 그냥 끌고 나가거든요. 어떻게요? 예, 정일봉이요. 정일봉 흉내 안 돼요. 예. 송이봉이 우리 운이 전화가 들으르 목구름은 갈라지고 눈사태 쏟아진다. 어쨌든 그 김정일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염청이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의 유행이 좀 보이시하고 굵은 목소리를 또 선호를 하면서 그 당시에 남한 노래들이 들어오니까 남한 노래는 이런 노래가 없잖아요. 사랑은 장난이 뭐 이렇게 다 굵은 목소리 하니까 그 흉내도 내야 되겠다. 마침 저런 목소리 우리가 좋아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북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약간 저도 신기했던 게 라이브 하는데 뒤에서 이제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는 거 되게 그 매력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가수가 그 갖고 있는 노래 중에 어떤 거 가장 유명합니까? 내 이름 묻지 마세요. 리설치가 불렀던 한 노래. 소절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 묻지 마세요. 이름을 묻지 마세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뭐 그 무슨. 그다음에 이 노래 있어요. 아직 말 못해 그 노래도. 해보세요. 어머님은 선 보러 가자 하지만 이 가슴에 살려는 어쩌면 좋아 거시기 생각보다 새도르게는 그 청각이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말 못해 하지만 말 못해 말 못해
왠지 북한에서도 노래방 이런 노래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했던 노래들은 다 이렇게 기존에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어요.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리설주가 리메이크를 한 거고 리설주가 자기 노래를 갖고 나온 거는 열정적인 사나이라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열정적인 사나이라네. 사실 그 리설주 목소리 들으면 좀 굵어서 좀 강함이 느껴지는데 외모만 봤을 때는 뭔가 눈웃음도 치고 이렇게 약간 모성애도 자극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어떻게 북한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나요? 실질로 조선의 여성은 버들리병입니다. 버들리병? 아니 진짜 얼굴에 이렇게 버들리 얼굴에 어죽석을한 게. 네. 플라타너스형 아닌가요? 아니 저처럼 이런 거는 제 미인이 아니에요. 얼굴에 버들리병인데. 버들리병 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갸름한 형을 원래 미인으로 선정돼 있는데 네네. 왜 저렇게 둥근 걸 원하는가?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이 얼굴이 둥글둥글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따서 김부자의 모든 부인들은 저렇게 유순하면서도 어머니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저런 걸 하고. 네, 맞아요. 네. 태영 군은 제가 봤을 땐 사람들이 뭐 이설주 누나를 뭐 그렇게 미인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어떤 미인이라면 기준이 그냥 성희 누나처럼 귀엽고 깜찍하고. 또 바뀌었어 그새? 야 그냥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복변이 아니었어?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뭐 리설주도 예쁘지만 또 현송월도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현송월 얘기해야죠. 예, 굉장히 예쁜데 문제는 과거에 북한 TV에서 본 현송월은요 정말 다른 느낌입니다.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뭐야? 어머나. 어떻게 애떼네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가? 말을 해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예뻤는데? 반철혈해요. 예뻤는데. 배우지 정말 얼라 내 항상 그 이름을 빛내며 살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날 보고 춤만 천여래요. 아니 너무 좋은데 인상도 좋고 되게 내추럴하다 분위기가. 맞아. 되게 순수하고. 예, 우리가 평창 때 봤던 현성월과는 전혀 다른 또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때가 언제쯤이에요? 저 때가 2013년 3.8 국제분해절 맞아서 운하수관악단 공연하면서 김정은도 저기 앉아 있거든요, 저 뒤에. 근데 임신했을 때예요, 저 때가. 임신해갖고 노래 부르기 힘들다고 하는데 굳이 사회자가 데려 나와서 그 김정은 눈에 띄우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즐거운 3.8절입니까? 이렇게 객석에서도 나와주셔서 우리 무대가 정말 이채롭고 더 즐거워졌는데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객석에서 누가 또 한 분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이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저 보충보 존작단의 유명한 가수였던 현송월 가수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이 기회에 유명한 현송월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유명한 가수가 뭘 주저합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결혼했어요? 현송월이? 애도 있어요? 어서 나오십시오. 대박. 왜? 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저 홀몸이 아니라 그 산원에 인차 가야 할 몸이랍니다. 그 두 목소리가 합쳐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라가십시다. 그 비밀이 아니라면은 그 아들을 낳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딸을 낳는 것이 좋습니까? 예, 저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예. 예전에 산원에 가서 본 대왕은 지금 제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합니다. 좀 섭섭하구만요. 아닌데
저희 세대주는 마지막까지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헨성어리는 원래 고향이 북청 사과고장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배구 선수 했어요. 예, 원래 체육 선수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5학년 때 이렇게 예술단에서 뽑는 게 있어요. 그때 노래를 시키는 게 해마다 봄이 오면 상가들의 눈 여기까지 할게요. 그 노래를. 예, 그 노래를 해서 뽑혀서 올라갔어요. 그때 노래를 한창 왕재산 경음악당에서 하다가 그때 김정일이가 한번 쓰러졌을 때 후계자를 할 때 그 김정일이가 경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군대, 시찰 이런 데 잠깐 체험한 데 있어요. 체험할 때 그때 군관이가 김정은이를 잘 이렇게 해준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헨성어리 신랑이 됐어요. 그래서 헨성어리 단장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거 보고 벼락 출세라고 해요. 아니, 이거 진짜 벼락 어디- 출세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정확한 얘기 예, 아니고 예, 맞아요. 뭐 풍문으로 들었쇼? 그 현송어리가 같이 뽑혀서 거기 올라갔던 분이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와. 그럼 그 현성어 씨가 예전에 가수였잖아요. 네. 근데 가수가 지금은 그 관현악단 예술단 단장. 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란봉악단 단원들 전체가 다 지금 중앙당 지도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공무원 중에서 되게 거의 공무원이에요. 이제 앞으로 모란봉악단 단원들 중에서 간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9월에 그 북한 예술단이 미국 가서 공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북한 사람이 미국을 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없는 일이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온다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일 것 같은데 그 예술단에 가서 공연을 하면은 어떨까? 미국 사람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 주변에 미국 친구들이 많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9월 달에 공연하러 간다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나 했더니 일단 너무 신기하고 신기하지. 그 북한 노래를 가져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 모란봉악단에서 이렇게 언제 서울맞이 공연할 때 이렇게 외국 노래를 많이 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이웨이라는 노래 이렇게 관현악도 했었고 하니까 외국 노래 준비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들이 유럽에 나갔을 때 일하면서 모란봉악단 노래 켜고 일을 했어요, 스피커에. 대박이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자꾸만 항의를 해요, 북한 사람들한테. 너네 왜 이렇게 듣기 싫은 어필하면 켜놨냐고. 이해를 못하니까. 오페라. 좀 다른 노래 좀 제발 다운 좀 받으라고 인터넷으로 봐가지고. 근데 저희가 인터넷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소리는 최대한 오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연주만 하다가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거기 가서 오케스트라만 하고 와라. 예전에 보천보 전작단이 일본에 갔을 때는 또 다 이렇게 반 이상은 일본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맞아. 일본 말로.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거 따라하는 우에노 하츠노 야코레스 하면서 우에노 하츠노 야코레스 그럴싸한데요? 머리 이기와 유기 오나카 이렇게 뜻도 모르면서 막 외웠거든요. 네. 대단하네. 아주 재능이 많네. 이번에는 미국 가서 미국 놀이 하게 되면 또 영어로 하겠지. 뜻도 모르고 예. 영어로 하겠죠. 예. 자, 어쨌든 간에 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아무튼 공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을이 왔다. 네. 처럼 이렇게 하자 했는데 네. 이번에도 현송월 단장이 노래 한 곡도 멋지게 하는 그런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을이 왔다 진짜 오면 이번에는 이 악단이 왔으면 좋겠어요. 바로 한국에 소녀시대가 있다면 북한에는 바로 이 여자 아이돌이 있잖아요. 바로 모란봉 악단인데 공연 좀 안 보고 넘어갈 순 없죠. 모란봉 악단 공연 함께 보시죠. 근데 정말 다리가 어떻게 일자로 쫙 무조건 일자를 뽑아요. 그죠. 아니 분장을 저렇게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원래 좀 어린 분들이에요, 실제로? 참, 어린 20대, 사람들이. 20대 초반들. 긴장을 나이 들게 해도 어리게 하기 힘들거든요. 저 하늘 별빛과 같이 유진아, 빛을 뿌리며
찾아왔던 것 바치렵니다 나의 모든 것 소름 높은 나의 아, 저 공연할 때도 배지를 여기다 달고 하네요. 한생물 경고리 내 진정 바치렵니다 약간 스튜어디스 느낌이다. 내 진정 바치렵니다 미리 씨 이렇게 보니까 콘서트 일반 콘서트 같지는 않아요. 지금. 네, 일반 콘서트는 아니고 김정은이 지시를 해가지고 언제 누구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라 하면 그거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되게 상당히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때 그 당시 북한에 있었잖아요. 북한 애국가 다시 보일 정도로 막 매력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모란봉 악단 별로 안 보던 사람들도 그 R&B 부분만 다시 돌려보곤 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북한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처럼 애국가 나왔을 때 사람들 같이 따라 불러요 아니면 따라 불러요. 따라 부르잖아요. 예, 예. 가나랑은 비슷하구나. 일반적으로 저런데 안 따라 불렀어요. 그냥 체육인들 나가서 금메달 따고 올라갈 땐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애국가보다는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거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 목숨으로 엉이 아리라 이런 노래가 더 익숙해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은 애국가를 항상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맨 먼저 부르잖아요. 근데 북한은 행사 때 애국가를 안 불러요. 국기기양식 할 때만 음악으로만 빰빠또또시라소 하면 이렇게 음악만 나오지 가사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애국가 불러 하게 되면 바로 나오잖아요. 동해물가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침은 빛나라. 그 다음에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맞아. 거기밖에 기억이 안 나. 아 그래요. 북한 사람들 잘 모르는구나. 최근에요. 북한에서 아주 화제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북한 예능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세요. 궁금하다. 그래? 확실해? 요술. 한 장 뽑아. 야 우리 명절 때 저런 게 마술쇼 많이 했었는데. 요즘도 하죠. 예. 좋아하는 데는 보여주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십시오. 마술도 아니고 요술. 지표 속에 넣으십시오. 잘 섞어주십시오. 자, 이 비행기 표를 가지고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 잘 봐야 합니다. 비행기가 점점 돼가기 시작합니까? 오. 와 신기하다. 뭐야? 근데 왜 공부밖에만 날아? 좀 더 날지? 많이 날아야 되는데. 이 비행기 표를 좀 들어주십시오. 예. 무슨 이상 있는 거 잘 보십시오. 없습니다. 예. 그다음 이 지표장이 맞죠? 오. 대단하다우. 요요히 활주로에 들어선 비행기는 어느새 고개를 쳐들고 하늘 올랐습니다. 평양 자랑하는구나. 모습을 찾아보셨지. 평양 자랑이야. 평양 자랑이네 저게. 대과학자. 평양 사랑이야 저거. 저기선 갑자기 징상장 평양 마냥 보여주는 술사다. 땅 위에서도 학생 소년들의 신바람 나는 롤러 스케이트 경기가 볼만합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의 모습은 몇 년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예능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 그렇게 웃긴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웃음 포인트가 어디인가요? 저는 이 장면을 딱 보고 생각한 게 여술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평양을 홍보하는, 네, 홍보 아닌 홍보를 하는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북한에서 요술이라 그래? 마술이랑 안 하나? 여술이라고 합니다. 이 요술 같은 거는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신기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만큼은 사상이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 네, 말이 없는 그냥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아까 조금 실망스러웠던 거는 요술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장군님 사랑 속에 활짝 펼쳐난 평양의 모습이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요술에다가도 지금 선전선동이 들어가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직접 마술이나 요술을 텔레비전에서라도 본 적 있어요? 네. 북한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날마다 이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오전 한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나오는데 북한 주민들한테 정말 가장 웃길 수 있고 약간 그 희락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요술 프로그램이에요. 돌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 둘.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까? 원래 그 북한의 여술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술이라고 딸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극장 안에 여술 팀이 따로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서쿠트 뭐 이렇게 공중 그 근회를 하고 그 중간마다 단락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그 시간과 그 웃음을 주는 정말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마술 말고 요술 말고 또 북한에 어떤 예능이 있는지 다른 예능 한번 보시죠. 엄마 귀여움이 색동저거리 같아. 하늘 높이 날아라. 이제 가족 예능인가요? 많이 했어. 뽀뽀뽀 같은 건가 보다. 빨리 봤으면 그럼 오늘 막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영재 프로그램이네요. 영재 발굴. 어린이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딱 봐도 잘하나. 우리나라 영재 발굴 프로그램 같아요. 야, 기타가 더 커. 몸보다 애보다. 와우. 저 왕벨 나도 많이 탔는데 유치원 때. 왕별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목에 단 거. 왕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린이집이라던가 유치원에 다닐 때 가장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이제 가장 반응을 잘해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는 그 친구들이 이제 받는 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유치원 다닐 때 노래랑 너무 잘하면 이제 그런 왕별을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 스티커 같은 거구나, 스티커. 붉은 별. 유령이는 왕별 받아봤어요? 네, 저는 어릴 때 김책에 있을 때 왕별 받았는데 되게 의미가 그 장군별이거든요. 그 장군님이 어릴 때 그 달고 있던 그 장군별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우리가 그 참 잘했어요라는 스티커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저 장군별을 스티커로 주는. 저 별 받아다가 문에다 붙여놓고 막 집에서 어른들 오면 보여주고 나 이렇게 생활 잘한다고 착한 어린이라고 보여주고 막 모범상 그랬어요. 같아요. 우리 엄마 다 때라고 욕했어. 제가 그 창작 동요제라고 우리나라에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MC를 했었어요 예전에. 어린애들 나와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네. 그 출신들이 되게 나중에 보면은 성악가가 되거나 가수가 되거나 뭐 아나운서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크더라고. 북한도 지금 보니까 네. 어떤 애는 막 드럼 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다 하나씩 배웠죠. 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중학교 때부터 그 김일성이 지시한 교시나 이런 게 무엇인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3가지 이상의 악기를 무조건 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목구멍은 다 칠 수 있게끔. 나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저렇게 나오는가? 부모의 재건육안에 TV에 나오거나 저런 데 나오는 아이들은 우선 부모들의 경제적인 재력에 받침돼야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네. 북한이 지금 저런 영상을 많이 내보내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그 아동인권 기구 ICC에서 2014년부터 북한 아동인권에 대해서 많이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동 그 침해 없다. 아동들을 많이 보살핀다. 이래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전국의 42여 개소의 애육원, 뭐 고아원 확장을 했고요.
북한이 그런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소리로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가 안기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굴소리 웃음소리는 존진하는 사회주의 내조국의 힘찬 동음이라 하시며 우리 원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알았네요. 왜 네. 저런 프로그램이 많아질까 했더니 그거마저도 보이기 위한 그렇죠. 해외에 어떤 어필하기 위한 네. 내용이었네요. 그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네. 일요일이면 아침에 우리 많이 보는 방송 있죠. 이렇게 동물농땡이라고 그래서 동물농땡 했어요. 동물들이 이렇게 농땡이 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동물농땡. 두 개는 과연 없을까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있겠지. 동물들과 함께. 여원숭이과의 한종인 뭐야, 이게? 고양이 원숭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알락꼬리 여원숭이. 고양이 원숭이는 건조하고 저 알락꼬리 나무가 여원숭이네? 눈동이 있으며 바위가 있거나 랜드에서 봤어, 동굴이 이거. 많은 마다가스카르의 남부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큐네 다큐. 예능보다는 다큐. 원숭이의 얼굴 모양이 여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침판지의 재주를 봐야 웃음집이 터질 것 같습니다. 호랑나비 날아와 꿀 좀 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엉엉 울다가 조용히 잠들었대요. 침판지의 재주에 뒤질세라 재롱을 부리는 저 곰들을 보니 마치 동화의 세계라도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고양이 원숭이. 북에서는 고양이 원숭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동물 알고 프로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우리는 동물을 되게 사랑하고 이러니까. 많죠.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전 북한에서 저런 동물. 그러니까 그 동물도 예능적으로 푸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저거 봤을 때는 예능보다는 약간 다큐 같긴 한데 저런 방송 본 적 있어요? 네, 우리는 많이 우리는 봐요. 세계 여러 나라 동물로 나옵니다. 일요일 날 맞아. 오전 한 9시경부터 나오는데 진짜 인기 프로예요. 아까 저 일요일 날에 나온다는 게 만수대 채널에서 나오는 건데 그 북한에서 만든 거는 사람들이 잘 안 보고요. 외국의 그 동물 프로그램을 갖다가 번역을 한 거 있어요. 그거를 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도 세계 여러 나라 동물을 봤는데 북한은 다양하게 내보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있을 때는 가장 많이 봤던 게 침팬지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학교 가서 친구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세계 여러 나라 동물에서 나오는 침팬지 같다고. 그게 가장 큰 욕이었어요. 욕이 좀 너무 길지 않아요, 욕이? 그걸 다 이것보다 더 긴 욕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야. 야, 너 어째 창자 뽑아서 목도리 만들기 전에 입 닫아라.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별로 안 나쁜데. 그 마다가스카라고 했는데 혹시 그것이 마다가스카 뭔지 알아요? 아니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 느낌이 딱 막 사납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마다가스카르. 네네. 대현군 마다가스카르 들어봤어요? 북한에서? 아 저는 못 들어봤는데 마르다카스라 해서 목마르다카스 먹고 뉴스나 이런 데서 자주 나와요. 세계 여러 나라 동물. 마다가스카르에서 보내온 무슨 동물.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동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북한에서 자주 거기 좀 수교가 뭐 좋은지 맞아. 마다가스카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교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사이로 이렇게 봄 축전에 마다가스카르 그쪽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 전통 춤도 추고 이렇게 노래하는 걸 많이 듣다 보니까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말은 귀에 아주 익숙합니다 지금. 네.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저 동물원에 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평양에 도경대에 있을 때 동물원이나 이런 각 지역마다 한 개 소대씩 이렇게 배치돼서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갔었는데 그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쯤 됐는데 좀 배고프잖아요. 일을 이렇게 꽃갱이로 이렇게 막 땅 까벨선 이렇게 파느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디 고기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냄새지? 그러니까 코를 다 숭숭거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저 산 뒤에서 호랑이 그 뒤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거기 호랑이 사료를 줘야 되는 걸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꽤 좋은 인기다. 그러니까 제가 가십시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쫄쫄 굶으니까. 이번에는요. 네. 그럼 북한 드라마로 2018년 북한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드라마가 있을지 처음에는
귀중히 여기라 라는 드라마 함께 보시죠. 이중이 여기라. 약간 중국 드라마 느낌이다, 색깔이. 생겼다. 지금 남자 주인공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야? 문수일동 15번. 말 좀 물읍시다. 예? 미안하지만 여기로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저 평양이 처음이에요. 부모님들이 작년도에 있어 와서 처음입니다. 전포자요. 강건도구나. 우리가 살던 아파트구나. 예? 마침이구만요. 먼저 저기 가서 지하를 타십시오. 상당히 친절하시네요. 미소주 닮았다. 지하철도 말입니다. 아, 지하철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머 이거. 놓고 왔어. 아니 저 가방 맨 거 봐. 우리 애였으면 약간 예쁘고 젊은 여자랑 이렇게 러브라인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아, 같이 가게 되네. 같이 가게 됐어. 큰간 동지 아니, 동무가 어떻게? 평양이 처음이라면서 이걸 주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만 나더니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가을도 있고 했어. 그렇습니까? 임리군대 아저씨 여기 앉으십시오. 왜 군대 아저씨한테 양보를 하니 애들이? 뭐라고? 영훈아. 애들이 참 기특하구만요. 예. 지는 뭐야, 지? 지하철. 왜 이렇게 못하니? 아, 지하철의 지예요, 저게? 아. 아니 지가 뭐예요, 지? 지하철의 지. 아니 지하철을 그리던지. 지하철이 지예요? 그럼 혹시 버스 정류장도 버인가요, 버? 진짜 웃기네. 아, 근데 지금 북한 지하철 나왔는데 지하철역 안에도 되게 막 꽃장식도 있고 조명도 있고 예쁘고 지하철 안도 되게 깨끗한데 지하철 타본 사람 있어요? 네, 지하철은 정말로 북한 사람들이 제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영되는데 궤도나 무궤도 이런 데 비해서 사고가 훨씬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름에는 되게 시원하고 땅속 깊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또 따뜻하고 하니까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도 많이 해요, 거기서. 지하철에서요? 네, 그리고 오. 봉화역, 그다음에 부흥역, 승리역 이런 데 보면은 용광역 같은 데 그런 데 보면은 이렇게 미대 학생들이 그 인물화를 그리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네. 되게 깊잖아요. 네. 그러면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올 때 걸어 올라오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날 때가 있어요. 그때 뭐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것도 있죠. 걸어서 올라오는 거.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상시 운영이 돼요? 네. 전기가? 전기가 운영이 돼요. 200m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에스컬레이터가 라인이 3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3개를 항시 뭐 켜놓고 2개만 켜놔요. 내려가는 거 올라오는 거 하나씩만. 그래도 거긴 전기가 도나 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운영. 거기 북한 지하철 잘못하면 이렇게 막 맞아요, 그거. 아, 옆에 문이? 이렇게 문이. 깡깡. 내릴 때도 사람이 이렇게 힘줘서 내려야 되거든요. 여기 안전문이 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닫히면 닫힌다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안에는 핸드폰이 절대 신호가 안 터져가지고 핸드폰을 제일 더덕 제일 잘 맞히는 장소예요, 저기가. 근데 왜 거기에 아까 드라마에 군인 아저씨 애기들이 여기 앉으시라요. 그게 왜 그런 거야? 군인을? 북한에는 군인 우선 선군 정치를 이어왔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항상 자리를 양보하자 해서 버스랑 이렇게 되면 우리 노약 좌석이 있듯이 북한은 군인 좌석이 있고 그다음에 기차 같은 경우는 군인 칸이 따로 있어요. 네, 아, 또 그런 식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그냥 군인 아저씨 보면 앉으시라 그러고. 영화니까 또 그러죠. 그치. 실제로는 안 그럽니다. 혹시 여기 노선도도 있고 막뭐 6호선, 7호선 막 이런- 아, 그거 아니에요. 너선이 한 개. 하나? 한 개요. 두 개 있습니다. 한 개 가다가 이렇게 뽑는 그런 너선이 있어요. 의력 씨도 타봤어요? 네, 저는 그 3년 반 동안 평양에 있으면서 그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계속 외출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많이 탔었는데 한국 지하철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일단은 지하철이 한국보다 엄청 깊어요. 예, 그래서 안에 여름이 되면 시원하고 겨울이 되면 좀 포근한. 두 번째는 뭐냐면 지하철 경비를 군인들이 섭니다. 네, 그래서 전시 상황이 되면 거기 그런 전시 그런 요충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저 이덕 씨
왠지 지하철 얘기하니까 굉장히 아는 척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아, 그래 왜냐면요 이게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는 유력이 왜 이러지? 처음 봤어. 이유가 뭐예요? 왜? 저희가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게 유일한 휴식 시간이거든요. 출퇴근을 저희가 돌격대에서 저희가 그 건설역에 있었는데 승리역까지 간다 하게 되면 전승 전우역 이렇게 한승하는 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한승을 하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외부인들도 보고 일반인들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저는 북한에서 한국 지하철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그게 함경북도 그 온성군에서부터 해령까지 가는 통근 열차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한국에서 그 한국 지하철 빵통을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북한에서 통근 열차라고 했는데 제가 타던 북한 그런 열차들은 덜커덕 이런 소리가 났었는데 그 기차는 그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던 그 기억이 나요. 재밌다. 네. 아 그리고 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워낙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니까 지하철 매너도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뭐 냄새나는 음식을 갖고 탄다든지 혹은 뭐 휴대전화를 너무 큰 소리로 하면 안 되는 맞아. 이런 매너들이 있는데 북한에도 그래요? 지하철에는 일단 그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짐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 저희가 이제 배움의철길 가느라고 아동백화점에 가서 뭐 아코디언 산 애도 있고 뭐 이제 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다 들어가는데 선생님들 두 분이 짐을 양쪽에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못 들어가게 하냐니까 짐을 하나만 매라는 거예요. 이거 애들 건데 우리가 이거 답사와서 지금 아동백화점 돌아보고 가는 길이다. 그러면 애들한테서라도 지어서 나눠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짐을 많이 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들이 볼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있을 때는 그 지하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구멍탄 있지 않습니까? 그 평양에도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 구멍탄을 만경대 뭐 갈림길동 이런 데서 이렇게 한 배낭을 메고 할머니 어르신들이 또 이런 다른 중구역이나 보통강구역이나 대동강구역으로 옮겨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뭐 매너 같은 것도 없어요. 서달구지를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에 설마 소달구지를? 아니 그냥 지하철이 없어요. 버스도 구경 못 해봤고 지하철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대중교통은 소달구지였는데 이건 매너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소가 이렇게 꼬리를 탁 들면 그냥 이렇게 응아하겠다는 신호거든요. 막 길에서 그냥 응아하고 막 소변 봐도 그냥 매연 나오듯. 이용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에 정말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막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했다니까. 북한 드라마 귀중히 여기라 중에서 또 장면 하나 보시죠. 저기 이분북에도 전철 타고 가다가 두 번째 정류소에서 내리면 집 앞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큰간 동지. 예. 오래간만에 부모님들 찾아가겠는데 군복이 젖으세요. 너 혜성이 아니가? 판장 어머니. 야 정말 이사가늘은 영 못 보겠더니 오래간만이구나. 판장 어머니와 함께 가세요. 아니 혜성아. 아니 동무. 어디서 뭐라는 처녀인지 내가 갖다 주면 안 되겠어요? 아 우산을 실수로 갖고 온 거예요, 그 여자분 우산을. 환경과학기술연구원 알고 연구사예요. 보니까 같은 아파트. 아파트였다면 아까 지금 알았을 거 아니야. 이 여자분 되게 부잣집 같아요. 전화 받습니다. 노트북도 있어. 언니예요. 넌 어떻게 된 거가? 미안해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 속에 공정 같은 살림집을 받고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예. 이동무가 바로 훌륭한 과학연구 성과로 젊은 사람이 대단하구나.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박사 강진호 동무입니다. 송민동 어머니는 산골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교장인데 동무가 찾아왔던 사연을 전해 들으면 어머니도 기뻐할 거야. 동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길이 미끄러워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내전지 받으십시오. 아니 그럼 동무는 어떻게? 내 걱정은 마십시오. 이게 그 동무 전지입니다. 아니 동무가 이 전지를 어떻게? 가만. 질간 동지 이동무입니다. 분명 이동무입니다. 송민동은 전사했어. 예.
남자 너무 잘생겼다. 네가 행복하고 졸업하고 잘생겼네. 집에 온다는 소리를 했더니 네, 여기저기 잘생겼습니다. 선사말들이 들어오는데 서둘러야겠다. 어머니. 어쩐지 송민동 어머니를 먼저 만나 뵙고 할 것 같습니다. 뭘?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 참, 어머니 그 우산 좀 주세요. 우산은 왜?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가겠어요. 원 내가 갖다 주지 않으리. 아유, 어머니가 뭐 그런 걸음을 하겠어요. 혜송이요? 예, 그는 지금 현장에 나갔는데요. 희순 놈한테 우산을 돌려주자고 하대는데 우산? 그랬겠구나. 누가 왔다고? 저기 군대 형님이. 성민이네 부대에서 아들이 왔으다. 아, 전에 보니. 잘 먹었구나. 살이 통통하다야. 그러니 그 인사를 하겠다고. 이익수 선생님, 김혜수 선생님. 김혜숙 씨 비슷하다. 김혜숙 씨. 진짜. 우리 성민이가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것 같구만. 수고했네. 아이고 이거 땀 좀 봐라. 수질 연구사. 평양에서 만났던 저 어떻게 여기서 또 만나지? 어떻게 여기까지 했어? 안녕하십니까? 저 군관동 뭐 잘 있었어요. 여기서 또 만났구만요. 동무가?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성민이도 그래 영웅이 뭐 특별한 사람인가요? 동무들처럼 지나가다 주고받은 자그마한 인정도 마음속에 따뜻이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국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거지요. 바다도 강물도 갈래마. 왜 벌써 끝나? 더 기다려주잖아. 저 제대 군관의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다가 제대돼서 평양에 배치받았는데 미래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선물 받은 집인데 다행히 그 아가씨가 그 아파트에 살다가 다른 동네에 이사 갔으니까 내가 살던 아파트니까 그쪽 마을을 인도를 해준 거고 스토리가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영화 내용 중에 수질 연구사라고 나오잖아요. 저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그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북한에 물 그 문화를 많이 이제 끌어가고 있는데 샘물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질이 좀 좋은 샘물을 생산한다는 내용 그거에 있어요. 일부러 보여주는구나. 저는 놀라운 게 데니 씨. 네. 방금 저 드라마가 네. 처음에는 약간 사랑 연결 이런 걸로 안 느껴졌어요? 우연히 마주쳐서 그래. 우연히 다시 이렇게 알게 돼서 어떻게 지방한테 다시 우연히 만나서 이제 그 출생의 비밀 나오고 이제 뭐 그 기억 상실 나오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건 이제 한국 드라마. 그건 한국 드라마. 북한은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없어? 없어요. 둘이 알고 보니까 남매였어. 뭐 이런 거 없어?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야 아니 잠깐만.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좀 정리한 게 이윤철 씨 보시기에 예. 방금 저 드라마는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 저기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기중이 여기라. 기중이 여기라.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결국은 장군님의 그 은혜. 그거를 귀중히 귀중히 여겨라. 오, 진짜. 결국은 글로 끌고 간다고. 대박이다, 진짜 제대로. 온 세상을 더욱 빛내어 주시는 우리 원수님이시여라. 순결한 양심을 지니시라. 사람들이여, 인간 사랑의 대화원, 고마운 이 제도를 귀중히 여기시라. 저기 보니까 아까 그 집 잘 산다고 그랬죠 누가? 네. 노트북도 있고 네. 요즘 뭐 전자기기들 많이 써요? 네, 요즘 대학생들은 거의 다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뭐 태블릿도 많이 나오고 태블릿도. 있고 그리고 뭐 핸드폰은 다 있어요, 정말. 농사꾼도 핸드폰 있다. 뭐라고요? 농사꾼도 핸드폰 농사꾼도 있대. 핸드폰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방인데 강의 듣자면은 항상 노트북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그 전화 받는 장면 보면서 전화 받자마자 전화 받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여보세요 아니면 그래 그렇게 하는데 혹시 북한에서 이제 그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일반 사람들은 다 여보세요
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TV에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문화를 쓰는 걸 사실 말해서 좀 공적인 관계하고 사적인 관계일 때 특히 이렇게 초면일 때는 저렇게 좀 좋지가 전화 받습니다. 뭐 이위력 전화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사적인 관계는 뭐 알았어 여보세요 이렇게 우리랑 똑같네? 하면, 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전화 받을 거나 이러면 여보쇼. 맞아. 여보쇼 이러는데. 말이 되게 짧았어. 그게 여보세요야. 여보쇼, 여보쇼. 한국 드라마 젊은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여보시오 이렇게 말하던 거 여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어떻게 한다고? 여보세요. 그 북한에서는 그 전화기들이 막 보급이 되면서 전화 예절이라고 해서 전화를 받을 때는 어디에서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다. 이런 거를 TV에서도 막 나올 정도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교환수를 통해서 전화 통화할 때 교환수들이 제일 여보세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보세요도 안 해요. 여보죠. 여보세요라고 안 하고 여보세요 교환수를 찾아서 그 전화할 때 여보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처음 접했을 때 이상했겠네요. 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저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래가지고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전화뿐이 아니죠. 어디 들어갔다가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사지 말아야 될 것도 사갖고 나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국정원에서 저 조사했던 선생님이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다렸더니 사랑합니다 하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왜 사기꾼이지? 그래서 진짜 나왔는데 그 114 전화하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해서 끊었습니다. 사기꾼한테 가니까. 드라마 속에 재밌는 장면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는 남자 주인공하고 엄마랑 TV 속의 TV처럼 TV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장군님께 집 선물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막 집도 선물로 받고 그래요? 요즘엔 다 선물 아파트예요. 아까 그 나온 TV에 나온 그 아파트가 김책공대 아파트라고 미래과학자고리고 손 아파트인데 김책공대 교원으로 있을 때만 있다가 끝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같은 개념. 지금 이렇게 뉴스와 보도와 예능 그리고 드라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올리는 예전에 UCC 뭐 블로그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잖아요. 북한에는 과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영상이 있을까? 궁금하죠? 있어요? 보시죠. 나 어떻게 소름 돋는다. 칵테일. 잘하네. 오. 아니 이거 예능보다 더 재미있는데요? 묘기에 묘기. 오. 저 칵테일 대회구나. 제가 놀랬던 게 이제 북한 술 생각하면은 대동강 맥주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치. 칵테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 저도요. 먹어봤습니까? 칵테일을. 저는 그때 거래 호텔 만장 레스토랑에서 한번 마셔봤었어요. 제가 우연히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는 혼합주 아니면 칵테일이라고 불러요. 칵테일. 혼합주 아니면 칵테일인데 혼합주죠. 혼합 시켰어요. 네, 제가 일하던 민속식당에서도 팔았거든요. 저거를 판매했는데 되게 달달해가지고 막 쭉쭉 마시다가 엄청 취했었어요 그때. 쭉쭉 들어가지. 쭉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홍희 씨 먹어봤어요? 저는 저거를 못 봤어요. 아예. 네. 어떤 출연자는 노래도 부르시더라고요? 네. 이거 흔드는데 노래는 왜 부르시나요? 노래 부르는 거는 아무래도 경연이니까
저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가산점 받기 위해서 이좀 어려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경연이냐면요. 각 호텔에서 메뉴에 대한 소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주류라면 주류, 음식이라면 음식인데 그 호텔들이 이제 저게 경연에서 당첨이 되면 뭐 해외 그런 관광단이 온다거나 대표단이 온다거나 이런데 그 호텔이 추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TV 프로보다 지금 프로를 보면 되게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복장도 보면 옛날엔 통일이었는데 지금 다 각자 이제 차려입고 맞아. 예, 이제 동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진짜 북한도 이제는 좀 그렇지. 자연스러운 걸 지향하는 것 같아요. 칵테일 대회 모습 이렇게 찍은 영상을 보셨는데 이번에는요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UCC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기대됩니다. UCC도 있어요? 육성이면 돼. 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나는 교복이 되겠습니다. 관원이 되겠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이제 많이 달라졌네요. 총이 없네, 총범위 운동에. 어이구. 아이고. 아, 귀여워. 아니 원래 북한 애들 체육대회 하면은 뭐 이렇게 창 같은 거 갖고 뭐 달려가고. 미군 찌르고. 예,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러네. 요즘에는. 아까 아이들 꿈 얘기를 많이 하던데 군인이다, 뭐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선생님은 뭐 우리나라도 선생님 되겠습니다 하는 애들은 많은데 아무튼 조금 다르다. 맞네요. 꿈이 그런가요? 어렸을 때 인민군이고 영웅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 지하철에서 군인 아저씨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군 정치를 펼치면서 이렇게 군인 아저씨들의 이미지가 위험에 빠져 있는 인민들을 도와주고 또 뭐 나라도 지켜주고 이런 이미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꿈이 뭐예요? 이러면 내 한 몸이 총폭탄이 돼서 어휴. 수뇌부를 결사옹이하는 총탄이 되겠다는 겁니다. 어이구. 근데 이제 요 아이들이 한 중학교쯤 가서 이렇게 돈을 알죠? 그러면 뭘 배우냐면 밀수를 배워야 되겠구나. 밀수를 배워야 되겠구나. 아유. 밀수 잘해서 돈주가 돼야 되겠구나를 깨우치는 겁니다. 유치원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밀수를 하고 더 버는 걸 보기 때문에 꿈이 뭐냐고 하면은 나는 밀수꾼 되겠다. 요즘 장사꾼이 꿈이에요. 일단은 전 저 영상을 보면서 애들이 그 입하고 생각이 좀 따로따로 논다고 봤거든요. 왜요? 그 이유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저게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없어요. 맞아. 그래서 뭐 분담을 준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너는 이민군대 되라고 해라, 너는 뭐 영웅이 되라고 해라. 아하, 이렇게 해서 말을 그렇게 외부로 하라고 풀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담을 준 거지 개인적으로는 자기 꿈이 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들을 때 인터뷰도 준비를 해요? 예, 다 네,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네. 다 준비하고 왜냐하면 애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영상이 일단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고요. 또 그렇게 됐다고 해도 그 비판을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이 받기 때문에 애들이 저런 걸 다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력 씨는 어렸을 때 진짜 꿈은 뭐였어요? 저 꿈은 경찰이었죠. 북한에서는 보안원. 대부분 아버지의 뒤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경찰이었으니까 저는 당연히 경찰이 될 거라고 보안원을 말하는 네, 거예요? 보안원. 네. 그때는 안전부였습니다. 그럼 우리 유나 씨는 어렸을 때 꿈 없었어요? 나는 그냥 조종사도 아니고 전투기 조종사가 돼서 제2의 기룡조 영웅이 되겠다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벽보판에 이민학교 2학년 2반 정윤아는 뭐 꿈이 기룡조 영웅이 된다고 딱 붙어있었습니다. 네. 아이들 보면은 차야 이렇게 발표할 때 차야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근데 아까 북한 아이들은 좀 다르게 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할 사람?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자기를 지명 안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인간적이다. 근데 이렇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예요.
한 손. 이게 손을 받쳐주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예. 야, 그럼 저도 아까도 운동회 하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참 귀여워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도 야, 우리랑 똑같구나 느낀 게 엄마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네. 우리 아이를 찾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그러네. 찍어줘요. 맞아요. 그러더라고. 이런 모습이 또 독특하기도 하고. 야, 북한도 이렇게 좀 많이 찍나 봐요? 네. 요즘은 이제 운동회를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앞에 이렇게 그 컴퓨터 사진기라고 해서 이제 그 소형 그 카메라가 없으면은 거기 운동회 나가지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잘 사는 집 애들은 이제 심지어 애까지 이렇게 사진기를 메고 이제 이렇게 자랑하러 나갑니다.